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악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만나는 모든 것을 공격하는 것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오늘은 악어가 잘못된 상대를 만난 15가지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5번. 누군가 악어가 수달과 싸울 것이라고 말하면 수달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메리카의 거대한 수달은 두려움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만약 거대한 수달 가족이 악어가 위협적이라고 결정한다면 악어는 운이 없는 것입니다. 자이언트 수달은 길이가 2m까지 자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정된 그룹으로 사냥하죠. 그들은 사납고 공격적으로 영역을 방어하며 악어를 막기 위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14번. 악어가 고양이를 만나면 고양이가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꽤 심술궂을 수 있으며 발로 빠르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동물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이 비디오에 악어가 고양이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고양이는 악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고양이라고 불리는 먹씨는 그가 사는 늪의 갱스터라고 불립니다. 그의 주인은 그가 수많은 악어와 싸우는 것을 보았고 한 번은 2마리의 악어를 상대했다고 합니다. 이런 용감한 고양이를 본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3번. 악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이며 수영하는 물을 지배하지만 때로는 하마와 물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마는 악어에게 최악의 악몽입니다. 악어가 무서운 만큼 하마는 몇 배 더 화가 나 있고 영토를 차지하며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악어는 하마를 만나면 즉시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 하마는 악어를 쉽게 잡아 마치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휘젓습니다. 12번.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그의 뒤에 있는 그의 무리를 방어하는 종마를 봅니다. 악어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종마는 악어를 향해 달려들어 악어를 걷어찼고 악어는 뒤로 물러섭니다. 악어는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말의 발길질도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죠. 악어를 도망가게 만드는 것은 많지 않지만 악어는 아마도 종마를 상대로 자신의 손실을 감수할 만큼 현명했을 것입니다. 11번. 개코 원숭이는 가족처럼 뭉쳐있는 동물 그룹입니다. 따라서 악어로서 충성스러운 개코 원숭이 무리를 만날 때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코 원숭이가 자극을 받았을 때 가장 친근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내부 갈등과는 별개로 그들 중 하나 또는 그들의 영토가 위험에 처하면 그들은 끝까지 싸웁니다. 그들은 종종 큰 비명을 지르고 꼬리를 기울인 채 공격자에게 달려듭니다. 개코 원숭이는 매우 날카로운 송곳니와 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어는 개코 원숭이 무리의 분노가 어떤 느낌인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10번. 이 비디오에서는 악어가 멧돼지 가족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멧돼지가 어떻게 악어를 쉽게 막았는지 이해하려면 이 종에 대해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멧돼지는 건장한 체격 외에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수영도 매우 잘합니다. 여느 야생동물과 마찬가지로 위협을 받으면 매우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공격성을 보이죠. 암컷 멧돼지는 새끼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컷은 무리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동물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번. 사자가 정글의 확실한 왕이라고 불린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악어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악어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만 사자 한 마리의 포효는 악어를 겁주기에 충분합니다. 다음 만남에서 악어는 새끼 사자를 잡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자는 포효하며 공격자를 겁주겠지만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두려움 없이 악어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8번. 악어는 구렁이를 만납니다. 둘 다 똑같이 악랄하고 싸움에 관해서는 끝까지 갈 의향이 있죠. 여기 2마리의 악어가 비단뱀을 괴롭히려고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비단뱀이 악어를 압도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첫 번째 악어는 비단뱀의 부하알을 쫓다가 결국 목숨을 잃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비단뱀이 당신을 감싸면 쉽게 자유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단뱀의 압착력은 매우 강하여 동물의 숨을 쉽게 짜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7번. 벌꿀 오소리가 얼마나 겁이 없는지는 모두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작지만 강력하며 막을 수 없고 매우 공격적일 수 있죠. 이 영상에서는 벌꿀 오소리가 악어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벌꿀 오소리가 그렇게 편안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용감하고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이죠. 또한 피부가 거칠고 뱀과 정갈의 독에 면역이 있습니다. 때때로 벌꿀 오소리는 사자
하이에나, 비단뱀과도 대면하기 때문에 악어 앞에서도 두려움을 모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6번. 세계에서 가장 큰 육상동물은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그들은 가축대와 평화롭게 사는 것을 선호하지만 때로는 엄청난 힘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악어는 쉽게 짓밟을 수 있고 코끼리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 영상에서 악어는 아마도 코끼리의 새끼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간 것 같습니다. 코끼리도 매우 영리하죠. 코끼리는 이 악어를 잊지 않았으며 더 일찍 공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 코끼리가 악어의 꼬리까지 잡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합니다. 5번. 이 만남은 이 동물들의 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인 버팔로의 무게는 약 900kg입니다. 버팔로가 일반적으로 악어의 메뉴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 악어는 버팔로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악어는 먹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물소가 엄청난 힘으로 악어를 물 밖으로 끌어내자 악어는 손을 놓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악어의 입질은 엄청나게 강할지 모르지만 이 경우에는 버팔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4번. 악어는 제규어를 포함한 몇 가지 포식자를 만납니다. 제규어는 악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규어는 물속을 조용히 헤엄친 다음 악어에게 뛰어올라 목을 움켜잡습니다. 제규어는 계산적이며 종종 악어는 그것이 오는 소리조차 듣지 못합니다. 다른 경우에 제규어가 자신을 드러내고 마치 자신의 영역인 것처럼 두려움 없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제규어가 먹이를 물 밖으로 끌어내어 육지로 데려오는 것은 작은 노력입니다. 3번. 영양은 악어 메뉴에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영양은 길이가 2.5m이고 무게가 280kg으로 자랄 수 있어 악어가 훨씬 더 어렵죠.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악어가 가득한 강을 건너는 전체 무리를 봅니다. 악어는 영양을 잡으려 하지만 짓밟힐까 두려워합니다. 악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영양떼가 갑자기 그의 공격에 반항하면 악어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2번. 뱀장어는 악어가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악어가 전기뱀장어를 한입 베어무는 실수를 저지르자마자 즉시 수백 볼트의 충격을 받기 때문이죠. 이 비디오에서 악어는 자신이 잘못된 상대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은 후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높은 전압 때문에 그의 근육은 막혔습니다. 악어에게 강하게 물리는 것은 이 경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1번. 악어는 가끔 동족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실 악어가 같은 먹이를 쫓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식인 풍습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분이 좋을 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지배적인 수컷이 더 작은 수컷을 발견하면 경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싸움은 짝짓기 시즌, 특히 영역을 확립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악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악어를 만난 적 있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